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치폴레 출신 CEO를 영입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죠. 주식 시장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주식 티커는 SBUX 되겠습니다. 근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 SBUX 스타벅스 주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3분기 연속 매출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면서 폭락을 했죠. 올해 초 중반에 폭락을 했고 그리고 업앤다운을 거치고 결국에는 신임 CEO라는 카드를 CEO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과 그리고 뭐랄까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또 지난주 이번주 폭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노동자 파업이라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노동 파업과 노조 협상. 스타벅스에는 노동자 연합, Starbucks Worker United라는 노동자 연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회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Starbucks Union goes on strike in three cities. 세 개의 도시에서 그 뭐죠? 파업을 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2024년 12월 20일부터 5일간 노동조합에 소속된 10,000명 이상의 바리스타들이 LA,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파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생활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즉각적으로 임금 인상을 64%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총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임금 요구가 경제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협상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마련한 절충안이 연간 1.5% 임금 인상입니다. 자, 파업 측면에서는 64% 임금 인상, 그리고 스타벅스는 1.5% 임금 인상,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스타벅스의 역제안이 노조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대다수의 매장이 실제로 뭐 정상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많이 좀 노조화된 그런 지역에서는 파업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십 개의 매장이 임시 폐쇄되었거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계약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대표들은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뭐 친노조 직원 해고 그리고 특정 노조 요구 거부 등의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문제는 여론인데 이번 파업이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조차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파업이 더 많은 매장으로 퍼져나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말에 이게 뭐랄까 100개 이상의 매장으로까지 이 파업이 번질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가 지난 9월에 신임 임명한 브라이언 니콜 CEO가 있죠.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노동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아무래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브라이언 니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타벅스 되살리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몇 가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먼저 뭐랄까? 고객 중심으로 스타벅스란 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장 내 경험 개선인데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출신이죠. 치폴레 출신 CEO고. 그래서 매장 내 경험 개선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잠시만요. 자, 살펴보시죠.
사회적 허브로서 스타벅스가 사회적 허브로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세라믹 머그잔, 머그컵, 그리고 뭐 조미료바, 편하는 가구 등을 다시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서 뭐 식물성 우유 옵션에 대한 추가 요금을 없애겠다. 그래서 이런 음료 가격이 약 1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parental leave, 그러니까 직원 복지에도 힘을 쓸 모습이에요. 2025년 3월부터 미국 내 유급 출산 휴가를 최대 18주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비출산 부모의 경우 최대 12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목적은 뭐 직원 유치와 그리고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앱, 스타벅스는 뭐 앱이 유명하죠. 그래서 앱에서 실시간 가격 업데이트를 좀 더 강화하겠다. 고객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실시간 가격 변화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객이 뭐 주문을 커스터마이즈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뭐 요금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핵심 상품에 집중하고 덜 인기 있는 항목을 제거해서 메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라고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메뉴 그리고 운영 및 메뉴 간소화가 키워드가 되겠죠. 또한 이제 고객이 커피를 하자마자 4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겠다. 서비스 시간을 개선하겠다. 이런 이니셔티브도 주전 중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예전부터 환경에 좀 신경을 쓰겠다는 게 기업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폐기물 감소 그리고 윤리적 소싱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친환경 포장 그리고 윤리적으로 소싱된 커피 원두에 투자하여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뻔한 얘기긴 한데 이것도 CEO가 자신의 전략 중에 하나로 발표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몇 분기 동안 판매량 그리고 고객 유입에서 감소세를 겪었고 2024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동일 점포 매출 컴프가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7%가 감소했어요. 미국에서는 6% 감소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보면 7%가 감소했는데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CEO의 바람대로 이런 전략이 먹힐지 그걸 봐야겠는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올해 직원 보너스 지급 규모도 목표치의 6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가 깎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가 매출 증가, 고객 유입 증가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바람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벅스 주가 전망 한번 살펴보죠. 애널리스트, 지금 SBUX 커버 중에 애널리스트가 총 24명입니다. 이 중에서 매수 의견이 14명, 홀드 의견이 홀드 의견이 6명, 그리고 매도 의견이 4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널리스트 의견은 좀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목표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했고요. 스타벅스가 회복 가능성에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이렇게 비중 확대 등급 유지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근데 R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 등급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15달러. 그리고 레드번 애틀랜틱 같은 경우는 중립에서 매도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77% 낮추면서 밸류에이션 그리고 비용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TD 코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10달러 그리고 매수 등급 재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평균 목표가는 지금 약 103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17% 더 높습니다. 자, 주가 차트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 보이는 게 최대 역대 주가 차트를 장기적으로 넓혀서 본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5년 차트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때는 좀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었죠. 근데 올해 주가는 약 6%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에 보시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죠. 0.55% 하락한 건데,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억 원에서 좀 하락한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건데, 글쎄요. 배당 수익률은 지금 2.77%입니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도 투자한다. 그렇게 매력적인가? 그것도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살아나야죠. 그리고 주가가 살아나려면 매출이 증가해야 되고 그러려면 고객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이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스타벅스 커피 대체자가 늘어난 상황이죠. 스타벅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맛도 괜찮은 그런 대체자가 늘어났는데 그 고객을 살아남는 무언가를 살려낼 수 있을지 요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지금 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뭐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힘 덕분에 뭐 글로벌 입지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앞서 살펴봤듯이 노동 문제 그리고 매출 감소 이런 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특히 브라이언 니콜 신임 CEO의 리더십 역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의견 나눠주시거나 스타벅스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면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